할머니 손은 왜 그래요? 5살 손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오른손을 내려다봤어요. 5손가락이 안쪽으로 굽어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것처럼요.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는 손. 65년을 이렇게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다쳐서 그래. 아파요? 이젠 안 아파. 괜찮아. 손주는 제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제 굽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신기해요. 근데 할머니 손 따뜻해요. 저는 웃었어요. 예전에는 이 손이 창피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게, 불완전하다는 게 부끄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이 손으로 제가 해낸 모든 것이 자랑스럽거든요. 할머니 이 손으로 뭐 했어요? 많은 일을 했지. 아주 많은 일을. 저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마음속으로 구독자 여러분. 언제나처럼 당신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당신의 마음에 더 자주 찾아가 따뜻한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0이에요. 이야기는 제가 5살이던 1960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죠. 순자야, 아궁이 가까이 가지 마라. 위험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부엌에는 연기가 자욱했어요. 어머니는 저녁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죠. 나무를 넣을 때마다 빨간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 불꽃이 너무 신기했어요. 빨간 게 주황색으로 춤을 추는 불꽃. 엄마, 저거 봐요. 빨갛게 춤춰요. 그래, 예쁘지? 근데 뜨거워. 조심해야 해. 어머니는 나무를 더 가져오러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부엌은 여전히 추웠어요. 그래서 더 불 가까이 가고 싶었나 봅니다. 더 따뜻한 곳으로, 더 가까이서 그 예쁜 불꽃을 보고 싶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작은 발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불꽃이 점점 크게 보였어요. 우와, 저는 감탄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앗, 발이 무언가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놓아둔 나무 조각이었죠. 작은 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이 앞으로 나갔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 거였죠. 하지만 잡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오른손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으아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움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아니, 뜨거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나무를 안고 오시던 어머니는 나무를 그 자리에 팽개치고 저에게 달려오셨죠. 아가야, 아가야. 어머니는 급히 제 손을 빼내셨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손을 빼낼 때의 그 통증. 살같이 벗겨지는 느낌.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제 오른손은 이미 새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물집이 크게 잡히고 군데군데 피부가 벗겨져 있었어요.
하얀 살점이 보였습니다. 살 타는 냄새가 났어요. 고기 굽는 냄새 같기도 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냄새였죠. 어머, 어머. 이웃집 아주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순자가 아궁이에 손을 넣었어요. 얼른 병원에 가야지. 병원이 어딨어요? 읍내까지 가려면 2시간이 넘는데. 그럼 어떡해요? 일단 된장을 발라야지. 옛날부터 화상엔 된장이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급히 장독대로 달려가셨어요. 된장 항아리를 열고 된장을 퍼오셨죠. 아파도 참아야 해. 알았지? 어머니는 제 손에 된장을 듬뿍 발라주셨어요.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참아, 우리 순자. 참아야 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엄마, 울지 마. 미안해. 엄마가 잘 못 봐서 미안해. 저는 그날 정신을 잃었습니다.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였죠. 제가 깨어났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만 켜져 있었어요. 순자야, 깨어났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 왼손을 잡으셨죠. 오른손은 천으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아파. 알아, 알아. 조금만 참아. 열이 있었어요.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열이 40도가 넘어. 이러다가 밖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찬물 수건으로 닦아줘야 해. 열이 내려가야 해. 어머니는 밤새 제 곁을 지키셨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이마에 올려놓고 식으면 다시 찬물에 적셔서 올려놓고 순자야, 눈 떠봐. 엄마 보여? 응, 그래, 그래. 잘했어. 우리 순자 잘하고 있어. 하지만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저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갔어요. 죽는 거 아닌가 싶었다.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엄마가 잘못 봐서 그런 건데. 엄마 때문에. 어머니는 그 일주일 동안 한숨도 주무시지 않으셨대요.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죠. 일주일 만에 열이 내렸습니다. 순자야. 엄마. 그래, 그래. 우리 순자.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괜찮아. 다 나았어. 다 나았어. 하지만 손은 나을 수 없었습니다. 화상은 나았어요.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한약을 지어다가 먹이기도 하셨죠. 순자야, 이거 먹으면 나아. 알았지? 한약은 너무 써서 삼키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먹었습니다. 손이 나을 거라는 희망으로요. 2달이 지났습니다. 화상 자국은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 손가락이 모두 안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마치 주먹을 쥔 것처럼요. 순자야, 손 펴봐. 안 펴져요. 힘 줘서 펴봐. 아파요. 펴려고 하면 통증이 왔습니다. 손가락이 굳어버린 거였어요. 순자야, 엄마랑 같이 해보자. 조금씩 펴야 해. 어머니는 매일 제 손을 펴려고 했어요.
아파도 참아야 해.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엄마, 아파. 알아. 엄마도 알아. 근데 참아야 해. 한 달, 두 달, 석 달. 하지만 손가락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 봐서. 괜찮아요, 엄마. 저는 5살이었지만 알았어요. 이 손은 이제 펴지지 않는다는 걸.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요. 제가 6살이 되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였어요. 순자 손 봐. 왜 저래? 동네 아이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굽어 있어. 무서워. 저는 오른손을 옷 속에 감췄어요. 괜찮아. 다친 거야. 어떻게 다쳤어? 불에. 아파? 이젠 안 아파.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게. 손가락을 제대로 펼 수 없다는 게. 순자야,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손은 조금 다를 뿐이야. 다른 건 다 똑같아. 응. 하지만 어린 마음에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순자야, 학교 그만 다녀야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수학은 반에서 1등이었고 국어도 잘했어요. 순자, 너 고등학교 가야 해. 공부 잘하잖아.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저 공부하고 싶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장학금 받아도 책값, 교복값 다 들어가. 우리 집에 그럴 여유 없어. 오빠들 학비도 내야 하고. 오빠는 둘이었습니다. 큰 오빠는 고등학교 3학년, 작은 오빠는 2학년이었어요. 아들이니까 공부시켜야지. 근데 딸까지 공부시킬 형편은 안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항변할 수도 없었죠.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화도 내지 않았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16살의 일, 남의 집 일을 거들었어요. 밭일도 했고, 빨래도 해주었고, 청소도 했죠. 애 손 좀 봐. 손가락이 굽어 있는데 일을 제대로 하겠어?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처음 일을 부탁했던 집 아주머니도 걱정하셨어요. 순자야, 손이 불편한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오른손이 불편했지만 왼손으로 보완했습니다. 오른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왼손으로 2번 했어요. 시간이 더 걸려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머, 순자가 일을 진짜 잘하네. 손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깨끗이 하다니. 정말 부지런하네.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게 기뻤어요. 불완전한 손을 가졌어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서요. 순자야, 너 중매가 들어왔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2살이었어요. 누구예요? 이웃 동네 사는 김씨 집안이야. 아들이 27이래. 저 손이 불편한데요. 그래도 괜찮대. 만나나 보래. 저는 떨렸습니다. 손 때문에 파혼당하면 어쩌나. 첫 만남 날. 저는 새로
산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히 빗었죠. 그리고 오른손을 왼손으로 살짝 가리면서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대 남자, 김태수 씨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손이 좀 불편합니다. 저는 먼저 말했어요. 숨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어차피 결혼하면 알게 될 거고, 그때 파혼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태수 씨는 잠깐 제 손을 봤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고 하겠지. 손이 불편한 여자랑은 결혼 못 하겠다고 하겠지. 괜찮아요. 그런데 태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조금 불편한 게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착하면 되지.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예. 전혀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다를 거야.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결혼 후 성남으로 이사했습니다. 신혼집은 성남시 중원구의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밖에 있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작지만 우리 집이야.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처음으로 가진 내 집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군가 계셨어요. 어머님, 시어머니였습니다. 응. 들어와라. 같이 사시는 거예요? 저는 태수 씨를 돌아봤어요. 응. 우리 어머니도 같이 살아야지. 아, 예.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혼이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며느리, 우리도 같이 살아야 하니까 이해해라. 네, 어머님. 당연하죠. 며칠 후 또 누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시동생. 남편의 남동생이었어요. 25살이었죠. 형님, 저도 좀 이따 갈게요. 직장 구할 때까지만요. 그래, 들어와. 시동생은 좀 일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살았어요. 단칸방에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그리고 저. 4명이 살게 된 거였죠. 딸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제 몸에서 나온 생명,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딸이군. 응, 딸이야. 예쁘지? 아들이어야 하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아들 낳아야 해. 응. 시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딸이래? 네, 어머님. 다음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예. 저는 갓 태어난 딸을 안았어요. 굽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미안해. 내가 아들이 아니라서.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속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아기는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도 이쁘다. 정말 이쁘네. 저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병실에 오지도 않았어요. 또 딸이래?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아들 복이 없나 봐.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딸을 낳은 게 죄야?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딸도 좋잖아요. 저는 아기를 안았어요. 굽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미안해. 내가 아들이 아니라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기 얼굴 위로요.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아서. 하지만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고 예쁜 얼굴로. 그래도 예쁘다. 정말 예쁘네. 저는 웃었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쓰러지셨어요.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죠. 119 불러요. 저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중풍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요. 집에서 간병하셔야 합니다. 예.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움직이지 못하셨죠.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며느리야. 네, 어머님. 이안. 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모셔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두 아이도 키워야 하고, 이제 어머님까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니까요. 제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어제 밤 12시에 잠들었는데 벌써 일어날 시간이었죠. 5시간. 제 하루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끙. 시어머니가 신음하셨어요. 이불을 걷으면 냄새가 났습니다. 또 실례를 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저는 굽은 손으로 시어머니를 닦아드렸습니다. 먼저 기저귀를 벗겼어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물을 데워서 수건에 적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몸을 닦여드렸죠. 똥과 오줌을 깨끗이 닦아내고 새 기저귀를 채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저, 남편, 시동생, 큰딸 4살, 작은딸 1살, 6명. 아, 맞다. 1명 더 있었어요. 할머니, 남편의 할머니께서도 함께 사셨거든요. 할머니, 시어머니, 저, 남편, 시동생, 2딸, 7 식구였습니다. 저는 7명분의 아침을 차렸어요. 밥, 국, 김치, 계란 부침. 밥 먹어요. 모두 밥상 앞에 모였습니다. 국이 짜네.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요. 다음엔 신경 쓸게요. 반찬이 이게 전부야? 어제 장을 못 봐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7명분의 그릇. 큰 대야에 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했어요. 굽은
오른손으로는 그릇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들었어요. 아침 설거지를 마치면 빨래였습니다. 세탁기가 없었어요. 7식구의 빨래를 손으로 했습니다. 마당에 큰 대야를 놓고 물을 받았어요. 빨래를 담그고 비누칠을 하고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엄마, 뭐 해요? 4살 큰딸이 물었습니다. 빨래하고 있어. 저도 도와줄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넌 동생 봐줘. 예. 큰딸은 착했어요. 동생을 잘 돌봐줬죠. 저는 계속 빨래를 했습니다. 굽은 오른손은 제대로 힘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왼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문지르고 비틀고 헹구고 1시간, 2시간, 겨울이면 더 힘들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이 얼얼했습니다. 피부가 갈라졌어요. 엄마, 손에서 피가 나요. 괜찮아. 금방 나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빨래를 했습니다. 7식구의 옷, 이불, 수건. 시어머니, 이불은 특히 자주 빨아야 했어요. 하루에 2~3번씩 실례를 하셨거든요. 모든 빨래를 마치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오후 1시였어요. 다녀올게요. 저는 일하러 나갔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생선 장사를 했어요. 시장까지는 버스를 타고 30분. 버스 안은 항상 붐볐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왼손으로요. 오른손은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 왔어요? 생선 가게 주인 아저씨가 반겼어요. 네, 왔어요. 오늘은 고등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잘 팔아봐요. 예.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오늘 들어온 싱싱한 생선이에요. 제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등어 얼마예요? 한 마리에 1,000원이에요. 2마리 주세요. 예. 저는 고등어를 잡았어요. 왼손과 굽은 오른손으로요. 생선을 잡고 신문지에 싸고 돈을 받고 거스름 돈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5시간을 서서 일했어요. 순자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이 불편하신데 힘드시죠? 이 정도야 뭐. 익숙해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은 항상 아팠어요. 특히 생선을 만질 때 비린내가 손에 배고 차가운 생선을 만지면 손이 얼얼했죠. 샵샵샵 저녁 7시에 귀가 집에 돌아오면 7시였어요. 다녀왔어요. 밥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금방 준비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엄마, 배고파. 큰딸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될 거야. 예. 8시가 되어서야 상을 차렸어요. 늦었네. 남편이 불평했습니다. 미안해요. 시장 일이 늦게 끝나서 맨날 늦어. 예. 저는 사과했어요.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 설거지가 끝나면 아이들 재우기,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시어머니 확인, 다시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빨래를 더하고 모든 게 끝나면 밤 12시였습니다. 자야지. 저는 그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었어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불평이었어요. 반찬이 맛없네. 집이 지저분해. 애들이 시끄러워. 그러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전부야? 고함을 질렀어요. 미안해요. 내일은 더. 맨날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고 딸만 둘 낳아놓고 쾅. 남편은 밥상을 엎었어요.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반찬 그릇도 떨어졌어요. 밥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아빠, 딸들은 방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큰딸이 작은딸을 꼭 안아주고 있었죠. 쉬, 조용히 해. 저는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고쳐야지. 맨날 똑같잖아. 예.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7 식구 뒷바라지를 했는데,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편했으니까요. 사과하면 남편이 조금 진정했으니까요. 남편이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어디 갔다 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끄러워. 내가 알바 아니야. 남편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향수를 살 돈도 없었거든요. 바람 피우시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어쩔 건데? 남편은 대놓고 인정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긴 왜야. 딸만 둘 낳는 여자한테 뭘 바래?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얘가 잘못했나요? 당연하지. 내 손 좀 봐. 흉측하게 굽어 있어. 남편은 제 오른손을 가리켰어요. 손도 제대로 못 쓰면서 뭘 제대로 하겠어? 불구, 주제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에서 딸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후로 남편의 폭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이 손도 제대로 못 쓰는 게 딸만 낳는 게 여자야? 불구 주제에 뭘 하겠어. 매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애들 때문이었어요. 이혼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나?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나? 그런 생각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8년을 누워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누구보다 크게 울었습니다. 순자 씨, 왜 그렇게 우세요?
친척이 물었습니다. 8년 동안 고생만 시킨 시어머니인데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아들이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혼내셨거든요. 너 왜 그래? 마누라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뭘요. 그래도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지켜주던 마지막 사람이 떠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후였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알 필요 없어. 손님이야. 하지만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우리 새 며느리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할머니였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이제 내보낼 거야. 딸만 둘 낳았잖아.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너야. 내가 알아서 살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15년을 뒷바라지했는데, 중풍 걸린 시어머니를 8년 동안 간병했는데, 할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은 무슨, 그냥 아들을 못 낳았잖아. 고모들도 왔어요. 남편의 누나들이었죠. 우리 오빠가 아들이 필요해요. 오빠가 새 출발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15년을 함께 명절을 보냈는데, 15년을 제사를 같이 지냈는데, 15년을 한 식구로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버리는구나. 엄마, 이제 그만해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16살이 된 딸이었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도 애들 생각하면 우리 생각해서라도 이혼하세요. 우리가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집에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 여자와 살았거든요.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고함을 질렀어요. 네가 벌어서 살아. 저는 생선 장사로 간신히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엄마, 이혼하세요. 제발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애들만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아빠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걸요. 그래. 이혼하자.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15년간 원고를 학대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의 진술과 주변 증언이 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맨날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밤마다요. 그릇 깨지는 소리도 자주 들렸고요. 순자 씨가 울먹이며 사과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시장 상인들도 나왔습니다. 순자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이 불편한데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폭언도 심했어요. 손이 불편하다고 놀렸거든요. 바람도 피웠고요. 다 알았어요.
하나씩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가족은 달랐어요. 우리 아들은 잘못 없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못 낳은 게 죄지. 그 손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고모들도 오빠 편을 들었어요. 오빠가 밖에서 위로받는 게 당연하죠. 순자 씨도 이해해야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다 해주셨으니까요.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양육권은 원고에게, 위자료는 5천만 원.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었나 봅니다. 그 여자와 살고 싶었겠죠. 이제 끝났구나. 저는 법원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딸들이 양옆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있잖아요. 응, 너희가 있지. 저는 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저는 혼자서 딸들을 키웠어요.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반찬 가게였어요.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딸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잘 팔리겠네? 당연하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 된장찌개용 재료, 나물 무침, 조림. 굽은 손으로 만들었지만 맛은 좋았어요. 아줌마, 여기 반찬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장사가 잘 됐어요. 생선 장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겠다. 그러게, 다행이다. 딸들과 셋이 사는 삶.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의 폭언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죠. 일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 저는 딸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웃는 모습 보니까 좋아요. 그래? 엄마 웃었어? 예. 요즘 많이 웃으세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않고 살았는지를요. 큰딸이 결혼했습니다. 엄마, 저 시집 가요. 그래. 우리 딸 예쁘게 컸네. 저는 딸의 웨딩드레스를 만져봤어요. 굽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요. 엄마 손 때문에 드레스 상할까봐. 무슨 소리야. 엄마 손이 얼마나 예쁜데. 큰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 손 정말 대단해요. 왜? 이 손이 저 키웠잖아요. 동생도 키우고, 우리 먹여 살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에요. 저는 울었어요. 결혼식장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행복해서 울어. 행복해서요? 응. 너무 행복해서. 이번엔 정말 행복해서 우는 거였어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둘째 딸도 결혼했습니다. 엄마, 제 부케 받으세요. 얘가? 예. 엄마가 받으셔야죠. 난 이미 결혼했는데. 그래도요. 엄마, 차례예요. 저는 부케를 받았어요. 굽은 손으로 꽃다발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엔 엄마가 행복해질 차례예요.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해. 저는 딸을 안았어요. 너희 둘 잘 키운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도 사랑받으며 사셔야 해요. 좋은 분 만나세요. 제발요. 딸들이 시집간 지 2년 후였습니다. 저는 60살이 되어 있었어요. 외로웠습니다. 딸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교회라도 다녀볼까? 그렇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박순자? 네. 누구세요? 나예요. 중학교 동창 박성호. 아, 박성호. 옛 동창이었어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죠. 여기 다니세요? 예. 몇 년 전부터요. 저도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남편은 이혼했어. 오래전에. 그랬구나. 나도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어. 그랬구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손은 여전히 그대로네. 성호 씨가 제 손을 봤어요. 굽은 그 손을요. 저는 손을 감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 손으로 참 많은 일을 했어. 응? 중학교 때도 일 제일 잘했잖아. 손이 불편한데도. 기억해? 당연하지. 순자가 제일 부지런했어. 제일 착했고,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은 이 손을 흉측하다고 했는데, 성호 씨는 이 손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성호 씨는 살림을 합쳤습니다. 62살 그렇게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딸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응, 행복할 것 같아. 저는 웃었어요. 성호 씨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내가 밥할게. 당신은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당신 손 힘들잖아. 성호 씨는 제 손을 보며 말했어요. 이 손으로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쉬어야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아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뭐가? 이 손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서요. 이상하긴. 이 손이 얼마나 대단한 손인데. 성호 씨는 제 손에 입을 맞췄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손이 사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성호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딸들도 잘 살고 있고요. 손주도 넷이나 됩니다. 할머니, 5살 손주가 달려옵니다. 할머니, 손 신기해요. 신기해? 예. 왜 이렇게 굽어 있어요? 저는 제 손을 봅니다. 굽은 오른손을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다쳐서 그래. 아파요? 이젠 안 아파. 성호 씨가 옆에서 말합니다. 할머니 손은 특별한 손이야. 왜요? 이 손으로 할머니가 엄청 많은 일을 했거든. 어떤 일요? 7 식구를 돌봤고, 딸 2을 키웠고, 가게도 운영했지. 우와, 대단한 손이지? 예. 손주는 제 손을 만지작거립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 될래요. 그래, 넌 할머니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저는 손주를 안습니다. 굽은 손으로 꼭 안아요. 제 오른손은 여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5 손가락이 안쪽으로 굽어 있어요. 6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손이 창피했어요. 숨기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손으로 제가 해낸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요. 7 식구 뒷바라지, 중풍 걸린 시어머니, 8년 간병, 매일의 손빨래, 생선 장사, 2 딸 키우기, 반찬, 가게 운영, 그리고 새로운 사랑. 이 손으로 다 했구나. 저는 중얼거립니다. 성호 씨가 제 손을 잡아요. 당신 손 정말 대단해. 그런가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야. 저는 웃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완벽함은 외형이 아니라는 걸요. 중요한 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제 손은 불완전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